올라프 숄츠가 저 얘기하자마자 독일 안에서도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도 올라프 숄츠 저 새끼 럽봉이다 이러면서 욕하는 양반들 종종 있더라고. 엿이나 드세요 제발. 오늘 시작부터 분명하게 인간간다요가 세뇌급으로 말씀드리고 시작할 게 있습니다. 지구에는 경찰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구에는 경찰이 없습니다. 없다고! 이거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가 지금 멀리 갈 필요도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억울하고 비윤리를 당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웃이든 친구든 아니면 공동체든 SNS든 아니면 경찰이나 법원을 이용해서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구에선 경찰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구상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경찰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자마자 얼마나 수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만 보면 경찰이 없는 건 맞으나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구에서는요,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피해를 입었어. 도와주세요 하면은 아무 이유 없이 도와줄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득이면 도와주고 이득이 아니면 안 도와줘요. 근데 만약에 이득보다 리스크가 더 크면, 베네핏보다 리스크가 더 크면 그냥 남일입니다. 지금 미국이랑 독일이랑 수많은 서유럽 국가들부터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직접 군대 보내준 국가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기 국가 군인들이 피 흘려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고 싶어해. 그러면 모를까? 지금 현재 최소한 2022년 4월까지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를 파병해준 나라가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한 나라도 없어요. 왜? 그럴 정도로 이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줬을 때 생길 리스크, 이거를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국가를 운영할 때는요, 사업이랑 똑같아요. 다들 지금 사업할 때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임직원만 해도 지금 대한민국에 몇 명 있습니까? 5,100만 명 있어요. 기업으로 따졌을 때 미국은 3억이 넘습니다. 중국은 10억이 넘어요. 게다가 국가라는 기업은 임직원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계열사, 자회사, 다른 사업 부문이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수많은 계열사와 자회사와 몇 천만 몇 억이 넘는 임직원들을 먹여 살리려면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국가가 자선 사업을 할 때는 내가 그 자선 사업을 했을 때 도와준 국가랑 사이가 안 좋은 국가가 우리한테 지랄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경제적으로 이제 뭔가 수틀리니까 막 제재를 서로 한다거나 뭐 별일이 다 있을 수 있거든. 아주 좋은 얘기를 지금 채팅으로 했어. 한국전쟁이 미국이란 국가가 저 악의 무리 공산주의 북한과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지켜주기 위해서만 온 겁니까? 아니란 말이야. 일본이라고 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상에 아주 필요한 그 섬 열도 자체를 지켜내려면 반드시 남한이라고 하는 지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최전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도와준 거거든요, 사실은. 뭐 도와준 게 잘못됐다라고 할 순 없지만 그냥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야. 수많은 정상적인 국가의 외교 당국자들은 방금 간다요가 얘기한 이런 것들 있죠. 국가는 사업과 똑같고 지구에는 경찰력이 없고, 이거를 외교 당국자들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아주 당연하고 당연한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가의 여론은 아니에요. 여론은 꼭 그 외교 당국자의 생각처럼 흘러가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래요. 특히나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해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이해조차도 안 하려고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내가 착한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싶거든요. 무언가를 영위하고 사업을 하고 바쁘게 살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함부로 내가 착한 사람만 마냥 되려고는 안 합니다. 내 장담컨대 착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국가에서 살아갈 때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좋아, 필요하긴 한데 그것만 우선시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리 내가 착해지고 싶어도 내가 지금 너무나 착해지고 싶고 어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도 여기선 내가 한 발짝 좀 뒤로 물러서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객기만 부릴 거밖에 안 남았고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무슨 좋은 사람만 돼야 되고 저 새끼 나쁜 사람이야 이거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러기가 어려워. 안타깝지만. 자, 예컨대 우리가 외교당국자야. 간청단이 외교당국자라고 치자고요. 자, 우크라이나가 불쌍해요? 자, 도와줬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어찌됐든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는데 러시아라는 국가가 진짜로 대한민국이랑 다 쌩깠어요. 자, 안 그래도 유가 올라있고 천연가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블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 산업들, 이 산업들
미국을 개박살나가지고 수만 명 실업자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 외국 당국자는 착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당장 착하고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임도 지지 못할 거를 선택하면 큰일 나는 게 있어요. 국제정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머리를 세탁기에 옥시큰까지 표백제까지 탈탈 털어넣어가지고 살균 미백 세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국제정치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커오면서 배웠거든요.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 이런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믿어왔고 당연한 상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이란 국가 안에서. 그게 좋은 거고 옳은 거예요.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저런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국제정치에 대해서 논한다거나 함부로 국제정치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얘기는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진짜 큰일 나요. 나중 가선 진짜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고 이상한 결정을 내려서 진짜 전 국민이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이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지금 단적인 예가 최근에 있었던 이슈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로 예를 드는 거지. 나중 가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언젠가 미국이란 국가에 대해서도 반미 감정이 우리나라에서 거세질 수도 있어요. 중국은 지금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나중을 대비해서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 방금 앞에서 말한 냉혹한 국제정치적 현실과 감성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고 국제정치를 대충 공부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얘는 나쁜 놈이고 얘는 착한 놈이고 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함부로 막 얘기 퍼뜨리면 그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 국제정치를 어떻게 배워야 되고 앞으로 세계 재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가 재편되는 게 뭐예요? 원래 있었던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는 거죠. 요새 TV에 진짜 국제정치 전문가분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국제정치적인 이슈가 워낙에 많아지니까 특히나 옛날보다 국제정치 전문가분들이 TV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다들 훌륭하시고 좋은 분들인데 사실 어려워요 좀. 그 전문가분들이 말을 하는 단어라든가 이런 게 일반인들이 듣기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다요는 보통 이 채널을 운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전문가분들의 말을 들을 때 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좀 일반적인 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걸 간다요 채널에 좀 목적으로 좀 삼고 있는 것도 있는데 세계 재편. 지금의 세계가 어때요 지금? 지금의 세계가 있는데 이 지금의 세계가 갑자기 변화하는 게 세계 재편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의 세계가 뭐야?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이런 국가들은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미국 경화가 가가지고 중국 러시아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볼 때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를 안 좋은 나라라고 인식하는 게 꽤 많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꽤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정치적인 행위라든가 행동을 한 것들을 다 까보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도찐개찐인 게 있거든요. 오히려 중국이란 나라는 최근 몇십 년 동안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진 않았어요. 뭐 자기네 나라 안에서 이제 탄압하고 자국민을 조지고 이제 잡아가고 이런 건 많았겠지만 다른 나라 가서 설치고 다닌 거는 별로 안 됐어. 왜냐면 그 정도 급이 안 됐거든요. 최근 2010년 이후에나 지금 뭐 중국이 초강대국이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2010년 전만 해도 급부상하는 나라이긴 했으나 뭐 전 세계에 설치고 다니는 그런 급은 아니었어 중국이. 그럼 지금 현재의 세상은 뭐야? 미국이란 국가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미국을 믿고 미국을 신뢰하고 미국 위주로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따라가고 흘러가고 있긴 한데 만약에 러시아 중국이 지들 둘이서 손붙잡고 미국이랑 친한 수많은 국가들한테 너네 미국이랑 친하니까 이제 니네랑 수출 수입 뭐 무역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갑질을 한다고 치자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고립주의를 할 수 없겠구나. 어떻게든 그 나라들이 러시아 중국의 갑질을 못 이겨내고 미안해 중국 형 미안해 러시아 형 이렇게 안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동안 수많은 국가들을 제재해왔습니다. 유엔이란 기구를 중심으로. 그죠? 뭐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어요. 뭐 비민주주의적으로 하고 뭐 자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경제 제재를 해왔어. 그죠? 간다요도 감정적으로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가 경제 제재를 받는 거에 대해서 쟤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러시아나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을 상대로 쟤네 둘이서 경제 제재를 가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대부분의 대중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러시아 중국은 나쁜 애들이야. 미국을 왜 경제 제재하지? 쟤네는 미국을 이겨보려고 계속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어떨 것 같아? 딱 느낌적으로
뭔가 미국이 유엔이랑 기구를 통해서 중국이랑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는 거는 그럴만해서 그랬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러시아랑 중국이 특정 국가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로만 보인단 말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고 왜 이렇게 느끼게 됐는지 알아? 미국은 다수의 국가가 싫어하는 국가를 경제 제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국가에게 비호감인 국가를 경제 제재하면요 토다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편이 많거든요 지금.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엔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가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요 정반대로 미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국가들도 꽤 많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도 정말 많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야 지금 한국인이잖아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오래되어 왔고 미국이란 국가가 북한을 제재하고 중국을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딱히 뭐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이란 국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이 하는 행동들이 뭐 잘못됐다고 보질 않는 거죠. 아무튼 이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손을 더욱 강하게 맞잡고 미국이란 국가랑 제대로 맞붙으면 지금 대한민국처럼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대가리 깨질 일이 없어 진짜로. 여기서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야. 대한민국이 만약에 중국이랑 쌩까고 러시아랑 쌩깠다. 그럼 우리 미국 형아가 많은 거를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해주지 않을까? 오늘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미국이 과연 현재 우리가 느껴지는 전 세계 패권 있잖아요. 미국의 위력, 미국이 전 세계에 개입하고 뭐 겐세이 넣고 오지랖 부릴 수 있는 이 힘, 엄청난 이 패권, 이게 현재 2022년에 우리가 느껴지는 수준이 있는데 이 수준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조지 W 부시 이후에 함부로 다른 나라 일에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조지 W 부시가 미국에서 대통령 할 때 욕을 많이 먹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라크 침공,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 두 가지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욕을 또 먹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요. 유럽 같은 데서는 조지 부시 때 미국이 했던 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나라가 조지 W 부시의 미국을 욕한 건 둘째치고 자국민한테 욕을 오지게 먹었었다는 겁니다. 저 양반이. 뭐 하려고 중동아랍이든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오지랖 뿌리고 뭐 하려고 이 미국의 군인들 젊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서민들도 지금 제대로 못 사는데 그거나 신경 쓰지 뭐 하려고 다른 나라에 그런 오지랖을 부리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욕을 좀 뒤져라 먹었었어요. 그래서 오바마 이후에 미국이 웬만하면 함부로 다른 나라의 군사행동에 개입을 안 합니다. 함부로 생각조차 못했었어요. 트럼프 땐 더 했죠.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동맹이 필요하다는 걸 무참히 무시한 사람입니다. 동맹들과의 관계를 개박살낼 뻔했어요. 우리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이야.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유럽에 있는 동맹들, 동북아에 있는 동맹들, 동남아에 있는 동맹들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개박살낼 뻔했어요. 이 양반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 양반 뭐라고 했습니까? 뭐 나토 쟤네들 유럽 국가 쟤네들 공짜로 미국이 안보 같은 거 유지해주니까 돈 안 내고 쳐있다. 일본, 한국도 지금 방위비 분담금 졸라 적게 낸다. 뭐 이러면서 다 지금 난리 쳤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걸 원하는 국민들이 많았어요. 미국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뭐 하려고 우리 미국이란 국가가 돈 받쳐가면서 다른 나라들한테 돈 싸다 받쳐주면서 동맹을 유지해주느냐. 쟤네가 미국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무임승차하게 하면 된다. 이런 게 실제로 여론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충분히 미국 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여론이 생길 만한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 건 사실이다. 솔직히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초강대국이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에게 돈을 펑펑 써가면서 나토나 이런 거를 이제 유지시킨다고 보자고.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니까. 우리나라도. 유럽이든 어디든 지네 일은 지네가 알아서 돈 써가지고 해결하게 하지 뭐 하려고 우리 돈을 처발라줘. 그거를. 이런 여론들이 아마 많을 거야.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트럼프가 지지를 받던 게 있던 거죠. 달리 말하면 근데 국제정치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본인들의 국제정치적인 행위 또 패권 유지를 위한 동맹, 그 동맹들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그런 게 또 트럼프 때도 생겼었다. 미국이란 국가가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친미 국가, 미국이란 국가를 추앙하고 아니면 따르려고 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런 국가들이 많아지게 만든 원동력이 뭐예요? 동맹이야, 동맹.
근데 미국이 만약에 수많은 국가들의 도움이 없고 자기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만 개세고 돈 많고 개쩌는 국가면은 그냥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혼자 힘 짱 센 국가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맹이라는 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랑 국가가 있으니까 중국 북한 같은 게 위협이더라도 좀 덜 느끼는 게 있어. 미국이랑 국가가 그래도 한미동맹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북한을 좀 덜 위협적으로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미국이 중국 북한이 남한에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이제 우리 남한 니네 안 도와줄 거야.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러면 한국의 국민들이 미국을 신뢰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빨리 미국 말고 다른 국가들하고 안 싸우기 위해서 대결 구도를 없애기 위해서 굴욕적이든 뭐든 별걸 다 해야 돼 진짜. 미국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강대국을 찾든가 우리가 중립국이 돼야 되나? 아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빠진단 말이야. 이런 상황들을 트럼프 때 위기였다. 이런 상황들이 많은 국가에서 생길 뻔했던 것이 있다는 거지. 자,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트럼프랑 본인은 다르다.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얼라이언스, 동맹을 뒤져라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파괴해놨던 동맹을 회복할 것이다.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은 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동맹. 그리고 러시아는 당연히 그걸 싫어했겠죠. 왜? 여기서 미국의 동맹이 회복되는 게 러시아한테 좋을 리가 없거든요. 자기들도 동맹을 만들거나 자기들이 영향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거나 미국처럼 자기들도 과거의 소련 영광을 되찾아서 엄청난 힘을 키우는 걸 과시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이 미리 그걸 밟아왔던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크고 싶어도 못 크는 이유는 미국이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각을 재가지고 러시아랑 중국이 못 크게 지금까지 막아온 게 사실이에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 국가들이 체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보라고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어떻게 됐죠? 개폭등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관련된 수많은 산업군들이 휘청거리고 있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대한민국은 덜해요. 러시아의 제재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뭐 제재에 참여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올라프 숄츠 알죠? 메르켈 아줌마 다음에 독일의 총리가 된 아저씨예요. 올라프 숄츠가 3월 23일 독일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우리 독일이 끝내겠다. 최대한 빨리. 지금 당장 안 끝낸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끝낸다고 했잖아. 지금 당장 못 끝낸다는 얘기야. 대놓고 얘기했어. 올라프 숄츠가 진짜로. 우리 독일이 러시아산의 에너지 의존을 하루아침에 끝내버리는 건 독일 유럽의 경제를 개박살내는 짓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못 끊겠다라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 이 양반이.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사실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수많은 유럽 국가들과 미국 전 세계적 국가들이 당연히 여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게 사실이에요. 간다해도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 러시아를 뭐 하려고 제가 지지하겠어요? 걔네가 이기길 바라겠어 내가 러시아가? 뭐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죽길 바라겠어 나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독일 총리가 저렇게까지 우리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하루빨리 최대한 빨리 끊기는 끊겠으나 지금 당장 끊을 수 없다라는 걸 대놓고 얘기했다는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독일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다 끊을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프 숄츠가 저 얘기하자마자 독일 안에서도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도 올라프 숄츠 저세적을 럽봉이다 이러면서 욕하는 양반들 종종 있더라고. 여시나 드세요 제발. 독일이 함부로 지금 러시아랑 쌩 못 간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분명히. 그죠? 저건 독일뿐만이 아닐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저번에 그 얘기했죠. 자, 유엔 총회 결의안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거 찬성 93 반대 24 기권 58이었어. 지금 생각보다 꽤 많은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반대를 대놓고 하고 싶고 러시아를 조지고 싶어 하고 막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지금. 지금 반대 국가만 한번 볼까요? 알제리, 벨라루스, 볼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에티오피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북한. 기권한 나라만 좀 봅시다. 주요 국가만 좀 볼게요. 경제적인 주요국. 브라질, 브루나이, 이집트, 이라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처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똘똘 뭉쳐서 지금 무조건 러시아를 제재해야 되고 조져야 되고 이런 마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끈끈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최소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왕좌왕하진 않아요. 최소한 미국이랑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싶어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싶어하고 러시아를 제재하고 싶어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더 장기화되면 만약에 미국이 진짜 LNG 공급을 어마무시하게 잘하게 된다면 모를까. 그러기 쉽지 않은 현실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저번 편 참고하시면 좋은데 유럽 국가들이 만약에 미국 편에만 서 있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특히나 에너지를 지금 사실상 100%
100% 거의 100%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같은 국가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더더욱 새우등 젖터지고 갈기갈기 작살이 나겠죠. 엄청나게 피곤해지는 외교적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야. 지금 마치 러시아만 조지면 끝나고 뭐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좋은 거고 이제 거기서 끝나고 러시아가 꼬랑지 내리고 끝나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미 3월 초에 간다요가 장기화될 수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개소리하고 있네. 러시아 저 새끼들 지금 키예프에서 개박살나고 있고 쟤네 좀 있으면 항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후보 보고 끝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 진짜 어디 갔어 지금? 지금 굉장히 피곤해지는 외교적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우린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치 간단하게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러시아가 뭐 지고 대충 쇼부 보고 끝난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미국이라던가 그런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끊을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몇천 개를 달아놨어 지금 경제 제재를. 그 경제 제재를 끊으려면 또 뭐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러시아도 미국이랑 함께 손 붙잡고 뭔가 악수하면서 뭔가 웃으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명분이 있어야 또 그것도 끊어주는 건데 그럴 명분도 없어 보여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간다요 생각에는 지금 1, 2년 안에 엄청나게 머리 아파지는 상황이 놓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 삔또 개상해가지고 한국이랑도 지금 다 쌩까버린다 이제. 천연가스 뭐 석유 다 쌩까버리겠다. 뭐 그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러시아로부터 수출해오는 양이 얼마 안 된다. 그거 전체 석유나 천연가스 수입량에서 1, 2% 아니 5%만 돼도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게 그 5% 땜빵 채운다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 함부로 하는 양반들 있더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석유랑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뽑아내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수입해와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팔로라던가 수입해오는 그 루트가 여러 개를 만들어놨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만 없어져도 골아파지는 겁니다. 그게 그럼 중동아랍에서 더 사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양반들이 증산을 해줘야 더 사오는 거지. 이번에 보셨어요? 이번에 오펙에서 증산해줄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놓고. 오펙도 그런 거야. 4월 16일에 올라간 그 광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혼자 감산하거나 증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자기들이 느꼈다 그랬어. 어떤 요인이든 간에 석유 가격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이 기회에 저 오펙의 중동아랍 국가들도 팔아먹으면 되지 그냥 비싼 가격에. 뭐 하려고 증산을 해줘서 가격을 다운시켜주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뭐 알맹이가 엄청나게 있다거나 기존에 간다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올린 영상들과 엄청나게 다르거나 새로운 내용이 담겨있는 방송은 아니에요 오늘. 근데 왜 이 방송을 오늘 또 했느냐? 국제정치가 냉혹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누가 알려주고 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자세도 안 되어 있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면은 함부로 국제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국가의 마이너스입니다. 국가의 GDP의 마이너스고요. 국가 자체의 발전의 마이너스예요. 왜 국가가 발전하는 걸 막습니까? 자꾸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면 국가의 위기가 찾아와요. 지금 현재 2022년은 SNS라든가 정보화 시대가 됐고 수많은 커뮤니티가 거의 난무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뭘 판단해야 되고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될지도 모른 채 휩쓸리고 이랬다 저랬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돼요.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그럼 정부나 정치꾼들은 이제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걸 원하네? 하자! 이지랄 할 수도 있어요. 정치꾼들은. 지들 표받으려고.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원하냐에 따라서 정치꾼들은 우리 표받으려면 이거 해야겠다 하자! 하고서 하고 이제 당선되겠죠. 그게 국가 자체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그래요 원래. 국민들의 수준에 따라가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꾼들은 움직이고 그리고 정부가 구성돼요.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야. 딱 그냥 봤는데 불쌍해 보여. 쟨 나빠 보이고 그랬을 때 그냥 행동해가지고 만약에 그 행동 때문에 국가의 외교 행위 때문에 수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고 치자고. 그걸 결정하자고 했던 국민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책임질 거예요? 책임 안 질 거잖아요. 정치꾼 탓하겠지 그때 가서. 간다요도 심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싶어서 환장해 있어요 지금 저도. 근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외교당국자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저는 외교당국자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외교당국자든 전 세계의 국가에 있는 외교당국자들이든 그들은 본인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욕이란 욕을 처먹고 돌을 쳐맞는 한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국제정치는 냉혹하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물론 요즘은 국가의 소프트파워가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국가들의 외교 행위 같은 것도 많이 변화할 건 사실입니다. 그 국가의 이미지가 안 좋은 거 하나만으로도 이득인데도 안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중국이랑 국가랑 뭘 했을 때 개이득이야 뭔가가. 우리나라 국민들 그거 하자고 하겠냐고. 그래서 국가의 소프트파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전통적인 현실주의만으로는 세상에 흘러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혹한 현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큰 리스크까지 안고 가면서 저 국가 이미 좋으니까 도와주자.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현명하게 잘 생각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거의 소시오패스급으로 감정 하나 없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간다요도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 감정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힘들어도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갑작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날짜 4월 16일이에요. 토요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